한 발 더 깊이 있게 뉴스 속으로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1월 10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고요. 오늘도 첫 코너 뉴스 리액션으로 시작합니다. 쏟아지는 뉴스에 어떻게 반응하셔야 할지 알려드리는데요. 시사인 이은기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수요일 고정 리액터신데요. 지난주 사정으로 이번 주부터 첫 시작을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보좌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조현욱입니다. 네, 보좌관님 저희가 정말 중요한 때 이렇게 공교롭게도 시작을 하게 됐더라고요. 네, 맞아요. 원래 더불어민주당 조현욱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 말씀을 못 드리게 됐네요. 네. 그 원래 더불어민주당의 보좌진 협의회 회장도 하셨었고,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조홍천 의원실 소속이신데 네. 하필이면 또 오늘 오늘 탈당을 나오기 하셨죠? 전에 1시간쯤 전에 의원 탈당에 제출을 했습니다. 네, 네. 앞으로는 민주당 소식이 아니라 제3지대 소식을 좀 더 풍부하게 전해 주실 거라고 기대하면 되겠죠? 네, 네. 야권 소식 전체를 네. 통틀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뉴스부터 살펴볼까요? 네, 원칙과 상식 3명 민주당 탈당. 네, 오늘 오전 이제 원래는 이제 민주당 소속이었었죠. 원칙과 상식 소속 의원들이 3명 탈당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윤영찬 의원은 다른 선택을 했죠. 네, 오늘 오전 원칙과 상식에 김종민, 이원욱, 조홍천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원욱 의원이 아침에 출연한 라디오에서만 해도 그러니까 4명 모두 탈당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러니까 탈당 직전에 윤영찬 의원이 민주당에 잔류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탈당 대우에서 이탈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과 상식은 오늘 왜 민주당을 떠나는지 한국 정치가 왜 문제인지 설명하면서 개혁 대연합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승자독식 정치는 실패했고 기득권 정치를 타파할 다원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인데요. 그러니까 원칙과 상식이 11월에 구성돼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 중심의 사당화를 비판해 왔잖아요. 그리고 혁신 요구를 해 왔는데 그러니까 윤영찬 의원의 민주당 잔류로 좀 그 의미가 퇴색된 것도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 오늘 좀 전화를 해 보니까 그러니까 잔류하는 윤영찬 의원도 또 떠나는 원칙과 상식 의원들도 그러니까 모두 비판하더라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긴 한데 윤영찬 의원은 왜 그런 결정을 했죠? 네, 윤영찬 의원은 오늘 입장을 밝히면서 그러니까 민주당을 버리기에는 그 역사가 너무 귀하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과 상식 소속 의원들은 좀 당혹스러움을 고스란히 전했는데요. 그러니까 김종민 의원은 당혹스럽고 안타깝다. 하지만 윤영찬 의원의 결정은 개인적인 문제고 그러니까 새로운 정치의 이정표를 만드는 길은 멈출 수 없다 이렇게 말했고요. 이원욱 의원은 수도 없이 만나면서 항상 강조한 게 신뢰고 그러니까 절대 흐트러지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는데 그게 깨져서 당혹스럽고 안타깝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조 보좌관님은 좀 예상하셨던 바인가요? 어떠셨어요? 오늘 아침 굉장히 바쁘셨을 것 같아요. 좀 바빴죠. 근데 어제 오후 아니면 저녁 정도서부터 좀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었고 네. 아무래도 고민이 깊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원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생활이 26년인가 27년 됐다 그래요. 당직자부터 하셨죠? 네, 맞아요. 그리고 조홍천 의원 같은 경우에도 첫 번째 당이거든요. 이 당이. 네, 네, 문재인 8년 어벤져스였나요? 맞습니다. 예. 8년을 이제 민주당 생활을 해왔고 탈당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결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결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 생각해보면 엄청 귀찮고 내가 여길 나가가지고 또 뭐하고 살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 거고.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였던 것 같아요. 하나는 첫 번째가 이제 대의나 명분 같은 게 있을 거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실존적인 고민을 할 겁니다. 누구든지. 그게 실존적 고민이라는 거는 뭐 공천이라는 문제도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이런 고민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동안 얘기했던 가치나 이런 문제들 같은 그런 문제도 있겠죠. 정치인들은 누구나 다 그런 고민을 할 겁니다. 그 고민을 가지고 끝까지 고민을 했을 거고 그러면 탈당계를 내는 그 순간까지도 고민을 할 거예요. 그 고민 속에서 결정을 내린 것 같고 또 하나는 원칙과 상식이 그동안 얘기해왔던 게 두 가지 얘기를 해왔습니다. 하나는 민주당을 개혁해야 된다라는 얘기야. 정치개혁을 하자는 얘기 네.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윤영찬 의원은 결국 거기서 민주당 개혁에 좀 더 방점을 찍은 게 아닌가. 그러니까 안에서 좀 개혁을 더 하겠다라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원칙과 상식 오늘 탈당한 의원들의 입장은 민주당 개혁을 하기 위해서조차도 정치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이재명 사당화라든가 현재 민주당이 망가진 이유가 단순히 이재명 대표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한국 정치 구조의 문제다라는 문제의식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탈당이라는 선택을 한 거고요. 윤여찬 의원과 해법이 좀 달랐던 거죠. 네, 어떤 만류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은기 기자가 좀 더 말씀해 주실까요? 그 오늘 원칙과 상식 의원들이 그러니까 어제 홍익표 원내대표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사퇴만 아니라면 그러니까 조기 통합 선대위나 그러니까 선거법 개정 내용을 정리할 테니까 시간을 좀 달라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고 말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원칙과 상식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제한 시점이 너무 늦었고, 그러니까 오늘 탈당을 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인데 어제 제안이 들어왔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아주 명확하게 답변을 약속하지 않는 이상 좀 기다리고 좀 탈당 시점을 미루기는 어려웠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좀 전화를 해보니까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는 그러니까 선거법 개정 같은 경우에는 좀 변화의 기류도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왜 기다리기가 어려웠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조금 더 시점을 이제 대표가 돌아오고 나서 상황을 볼 수도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질문인 것 같은데요. 시간은 이제 3번을 기회를 줬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원칙과 상식이 출범하고 나가지고 그다음에 저희가 호소문을 발표를 했었어요. 그래 연말까지 기다리겠다. 연말까지 답변을 달라 했는데 그게 첫 번째 시간이었었고, 근데 이제 좀 묵살이었죠. 계속 아무런 답변이 없었었고, 두 번째는 그래서 중간에 원칙과 상식 의원들끼리 이제 최후 통첩을 한번 해야 되겠다. 연말 지났는데, 근데 불행한 사건이 이제 있었었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가 있었었고, 예, 테러. 네네. 그래서 그 시간을 또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어제 아침에 이제 조홍천 의원이 라디오를 나가가지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루의 시간이 있다. 진짜 하루만 남았다. 진짜 그 얘기를 어제 분명히 했거든요. 그 시간은 이제 3번의 시간을 준 거였었고, 근데 이제 마지막에 와가지고 더 시간을 달라고 하는 거는, 근데 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아무런 얘기도 없는 거고, 선거법 문제라기보다는 그 다른 이제 통합비대에 훨씬 더 방점이 찍혀 있던 건데, 네. 그 와중에 이미 또 선관위 구성을 했어요. 네. 아시다시피 공관이 공관위 구성을 했죠. 네. 공관위 구성을 했고 당이 변화를 할 거라는 기대를 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상황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통합비대위가 아니고 조기선대위로 간다. 충분히 가능한 해법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방법은 있었어요. 조기선대위로 가고 조기선대위를 통합선대위와 같은 형태로 갖추되 그 현재 최고위는 좀 이선으로 물러나는 방법도 있었겠죠. 근데 지금 공관위 구성하는 형태를 보면 그것과는 거리가 멀잖아요. 네, 사실 어제 저희 방송에 나오셨던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전 대표와 함께 원칙과 상식 의원들이 1월 25일에도 어떠한 새롭게 도모할 수도 있는 일이 있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갔거든요. 근데 그게 조금 밀린 것 같다라는 단독 공개를 하고 가셨는데 내부자로서 그 말 맞습니까?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오늘 얘기했던 게 두 가지 그 연합을 얘기를 했잖아요. 미래 연대를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정치대회 연합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그럼 뭐 이준석 대표, 그다음에 이낙연 대표 전부 다 열려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지금 뭐 금태섭 전 의원이 하고 새로운 선택, 양양자 의원의 한국의 희망, 그리고 또 다른 제3지대를 추구했던 세력들 전부 다 같이 열려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어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그러니까 다른 제3지대 세력과는 한강 정도의 거리가 있다면 양양자 의원과는 청계천 정도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 제3지대 세력 중에 좀 원칙과 상식과 가까우니까 청계천 정도 거리에 있는 세력이 있다면 홍제천인가요? 뭐 저희 동네 홍제천 어떤 강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까? 낙동강입니까? 아니면 세느강입니까? 그 지금 이제 막 시작을 했는데 뭐 거리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는 어떤 곳이든지. 그 굉장히 네. 열려 있는 네, 상황이네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 이 차이가 있는데 오늘이 이제 뭐 그 천하람 위원장인가요? 네, 위원장이시죠. 창당 준비 상준 위원장. 예, 그래서 진보 보수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저는 진보 보수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그 우리 원칙과 상식이 무슨 진보를 지향하냐? 그리고 뭐 그 지금 그 이준석 신당이 그러면 보수를 지향하냐?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진보가 부족해서나 보수가 부족해가지고 지금 이런 패권주의나
아니면 양당제의 폐해 이런 문제가 생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거리는 진보 보수의 거리로 잴 수 있는 잣대는 아닙니다. 아, 네. 그 굉장히 이제 속도감을 내야 되는 시기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조금만 힌트를 주시자면 당명 힌트 주실 만한 키워드가 있을까요? 아니면 뭐 지금 오늘 이제 저희가 이제 탈당 선언을 했고 예. 내일 이낙연 전 대표가 탈당 선언을 하니까 내일은 저희가 쉬어야 되겠죠. 내일 당장 뭘 하고 싶은데 네. 그럼 또 이낙연 전 대표 이제 묻히면 안 되니까 모레 정도에 저희가 창당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내놓을 겁니다. 굉장히 빠르네요. 네, 네. 예. 지금 총선 일정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요. 이 처음 공개되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네, 네, 예. 뭐 금요일 날. 네네. 네, 금요일에. 구체적인 당명은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창당 일정 어떻게 할 네네. 건지 이런 부분들 공개할 겁니다. 비전이 키워드로 들어가 있나요? 요것만? 아니면 신당 들어가 땡땡 신당? 뭐 신당 가치가 너무 들어가 미인이죠. 있나요? 근데 예. 사실은 그날은 이런 정도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스몰 텐트를 칠 겁니다. 아. 그러니까 세 명만, 스몰 텐트요? 네네, 세 예, 명만이 예. 아니라 또 누군가가 새로운 세력이 들어올 겁니다. 추가 네네. 예고를 해주시는 분명히 거예요? 이건 정말 말씀드리면 처음 듣는 그렇게 하고 이야기인데. 저희가 어차피 텐트를 지향하기 때문에 예. 지금 있는 사람들 말고 계속 이 빌드업을 해나갈 거예요. 저희가. 그럼 그래야지 새로운 세력들이 붙고 또 현재 지금 삼지대를 추구하는 세력들과 같이 할 수 있으니까요. 저희가 지향점을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네, 금요일 날 뉴스도 굉장히 또 새로운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또 불러주세요. 예, 그러면. 저희가 금요일은 이 방송을 쉬고 다음 주 수요일에 또 추가적인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중에 슈퍼챗 쏴주신 분이 계시는데요. 소국님께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읽을까요? 김은지 기자님 최고라고 하고 슈퍼챗을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 이재명 퇴원 첫 메시지는? 네,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오전에 퇴원을 했죠. 첫 메시지 뭐가 될지 다들 궁금했었는데 좀 네. 알려주시죠. 네, 이재명 대표는 오늘 퇴원하고 자택 치료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당대표실에서는 계속 좀 퇴원 시점이 좀 이르진 않을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왔어서 좀 갑작스럽게 퇴원 결정이 된 거라서 그러니까 당대표실에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뭐 당무가 많아서 일찍 이은기 퇴원한 기자가 열심히 거냐. 취재해 왔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의료진의 결정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했냐면 그러니까 외과 치료가 입원 치료 이렇게 하나랑 그러니까 통원 치료하면서 수술 이후에 후유증을 관리하는 이렇게 이원화로 나눠져 있는데 그러니까 입원 치료하는 건 완료가 됐다 이렇게 병원이 판단했다고 합니다. 근데 퇴원했다고 해서 치료가 중단된 건 아니라서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당분간 그 인천 계양의 자택에서 치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현근택 변호사 징계와 관련된 이렇게 정성호 의원과 이재명 대표 사이 문자가 좀 공개가 되긴 했지만, 그러니까 모두 이재명 대표의 첫 메시지가 뭔지 궁금해하셨을 텐데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퇴원길에 직접 첫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죽여 없애야 하는 전쟁 같은 정치를 종식해야 한다. 희망을 만드는 정치로 돌아가도록 나부터 노력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부산 소방과 경찰, 의료진 그리고 서울대병원 의료진에게도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 메시지를 어떻게 읽어야 되냐라고 당대표실 관계자한테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갈라치기로 정치적 이익을 꾀하는 정치 혐오로 그러니까 급기야 암살 시도까지 벌어진 거다. 그러니까 더는 막아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말한 거다. 이렇게 설명해 줬고요. 국민의힘에선 박정환 수석 대변인이 그러니까 증오가 정치 공세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공감하면서도 이재명 대표가 당무에 복귀하면 측근 비호나 내 편 지키기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달라 이렇게 좀 맞받아쳤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퇴원 메시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럼 뭐 지금 처음에는 메시지 관리들이 양당에서 다 잘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정치권 전체의 문제를 받아들이고 어찌됐든 테러나 이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 뭐 자제해야 된다는 거 경종을 울린 것 같고 모두의 문제를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진영주의나 아니면 패권 정치에 대해 가지고 서로들 이제 경고의 메시지를 냈던 것들 좋은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앞으로가 문제죠. 앞으로 문제인데 그러니까 다만 이제 첫 메시지 소감은 뭐였었냐면은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보면은 더 강한 메시지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좀 놓치기는 한 거잖아요. 지금 두 가지가 있었는데 뭐 이를테면 뭐 언론에도 많이 나왔지만은 예전에 또 다른 불행한 사건이었던 박근혜 전 당시 대통령 당대표? 예. 때는 이제 뭐 대전은요 이런 메시지 같은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지 못했으니까 그때가 이번에는 뭐 그 부산에서 서울로 이제 전원한 사건 네. 그다음에 현근택 그 위원장에 대한 문제 그런 문제가 있으면서 그런 기회를 많이 놓쳤던 것 같고 우리 원칙과 상식 입장에서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
사실은 그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갈라치기로 정치적 이익을 꾀하는 정치 혐오로 급기야 뭐 이런 것까지 일어났다고 하는데 네. 그게 이제 당내 이제 수박 논쟁, 뭐 한 발의 총알이 있으면 쏴 죽이겠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있었던 거잖아요. 계속 그걸 방조를 했었던 거고 현재도 뭐 그 전에 이제 양문석 위원장 징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솜방망이 징계였었거든요. 3개월 당원권 정지였죠. 네, 네, 그때 네. 양문석 당직 위원장이 정견. 그러니까 수박을 깨뜨리러 가겠다 네, 이런 그렇게 식으로 했죠. 출마 네, 네, 네. 선언을 해서 그런 것들이 당내에 여전히 남아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부터 먼저 그러니까 팬덤 정치, 팬덤 정당화 된 것들에 대해서 먼저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겠죠. 네. 네, 최종 수사 결과도 나왔는데요. 좀 짧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부산경찰청은 오늘 오후에 이재명 대표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검거한 피의자 김아무개 씨를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 송치했고, 그러니까 범행을 사전에 알고 있었고, 범행 이후에 그러니까 메모, 변명문으로 알려졌죠. 이 메모를 가족과 언론에 전달하기로 약속하고 실제로 행동에 옮긴 70대 남성을 살인 미수 방조범으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은 피의자 김 씨의 주관적인 정치적 신념이 이렇게 극단적인 범행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분석했는데요. 김 씨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고 이번 총선에서 다수 의석을 확보하는 걸 막겠다는 의도로 살해를 결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은 당적에 관련된 사항은 비공개했지만 김 씨가 주로 보수 성향이라고 평가되는 영상을 봤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유튜브를 말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이 영상들이 경찰이 범행 동기로 지목한 그러니까 피의자의 정치적 신념에 영향을 끼친 거 아니냐라고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경찰은 김 씨의 사이코패스 진단 범위는 정상으로 나왔고 정신질환에 해당할 만한 이상 징후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와중에 에이티즈 계좌 블러님께서 슈퍼챗을 써주셨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네요. 보좌관님 읽어주세요. 잘생겼어요. 아니 외모를 칭찬하시면서 슈퍼챗 써주신 분은 처음이어서요. 굉장히 신선합니다. 네, 벌써 팬이 생기신 것 같은데요. 보좌관의 관점에서 여기 이렇게 네. 상식을 좀 드리면은 사실 당정 문제 가지고 논쟁을 하는 게 참 무의미한 게 일반 국민들은 이중당적, 삼중당적, 사중당적 엄청 많습니다. 출마자를 제외하고 이중당적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무슨 당적을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당적 관리는 당밖에 그 모르는데. 당밖에 모르니까. 근데 국민의힘 당원이면서 민주당 당원인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당정 논쟁을 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요. 네, 그런 포인트를 짚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뉴스 좀 간단히 볼까요? 네, 한동훈표 인사 리스크. 네, 한동훈 비대위와 영입 인재들을 둘러싼 설화가 계속되고 있죠. 네, 민경우 비대위원이 그러니까 과거에 했던 노인 폄하 발언이나 그러니까 식민지 근대화론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으로 논란이 돼서 사퇴한 이후에도 그러니까 한동훈표 인사죠. 국민의힘 비대위원과 영입 인재들의 과거 발언을 두고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은식 비대위원은 그러니까 SNS에 이제 과거에 그러니까 이승만 전 대통령이 저평가돼 있다고 하면서 김구 폭탄 던지던 분이 국제 정세와 나라 돌아가는 시스템에 대해 알겠냐라고 적었는데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당장 반발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이 독립운동가 윤봉길 의원의 손녀이신인데요. 그러니까 이 윤주경 의원이 폭탄 던진 분이 국제 정세를 몰라서 폭탄을 던졌을까 이렇게 반박했고요. 한동훈 위원장은 오늘 질문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김구 선생에 대한 표현에 대해서는 공감 못하겠다라고 하면서도 그러니까 공인이 됐기 때문에 더 언행에 신중해질 거라고 기대한다 이렇게 두둔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표 영입 인재 1호인 박상수 변호사를 둘러싼 논란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박상수 변호사가 개설한 사이트에 그러니까 여성 혐오성 게시물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좀 이걸 방관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박 변호사가 일전에 집값이 급등할 때 신도시맘들이 기획 이혼 소송을 벌였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해서 또 비판을 받았습니다. 한동훈표 영입 인재 1호가 여러분이신 것 같아요. 원래 이상민 의원도 1호라고 보도가 됐던 것 같은데 참 왜 또 여기 1호가 있지라는 생각을 순간 했는데요. 그러니까 여튼 이게 좀 리스크가 반복되고 있는 지점들이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렇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인사 문제에 대해서 되게 무감각한 것 같아요. 이번 정부가.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이제 기억을 다시 되돌려 보자고요. 정부가 만들어지고 정권이 들어서고 나가지고 민정수석실 폐지하고 시행령으로 통해 가지고 인사정보관리단 설치해가지고 법무부에다 뒀잖아요. 책임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었었어요. 이번 정부가
그 지지율이 떨어지는 하나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인사 실패, 검증 실패인데 이게 위원장이 된 다음에도 또다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인사 검증 실패했다고 하는데 대부분 뭐 장관 후보자들도 그냥 임명해 버리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그 무감각해지고 법적인 기준으로만 따져가지고 이게 사법적으로 처벌받을 만한 수준 아니면 괜찮다는 식의 그 기준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검증이 갈수록 약해지는 것 같아요. 여의도 사투리 안 쓴다고 하는데 최소한 사투리는 안 써도 여의도 문법은 따라줘야 돼요. 여의도 문법이 뭐예요? 네. 인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검증이 가장 중요하고 사람을 들일 때 한 명의 사람을 통해 가지고 당의 이미지가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게? 예, 그래서 누구를 드릴 때는 뭐 그동안의 사람들의 평가 중요하지만 새로운 영입인재 드릴 때는 인사검증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새로 우리 원칙과 상식도 예. 인사검증을 가장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인재가 들어오는지 금요일에 주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월 10일 뉴스 리액션 여기까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조 보좌관님 어떠셨어요? 네, 저 굉장히 편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특히 슈퍼챗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두 분 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1월 10일 뉴스 리액션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잠시 후에는 윤건영 민주당 의원과 함께 당선 레이더 코너 시작합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